영남대학교가 처음 약속을 어기고 경북 테크노파크로부터 땅 임대료 10억 4천만 원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국 건설노조 대경 건설지부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며 파업에 돌입해 지역 곳곳의 건설 현장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다보탑을 설치한 시안을 한중 협력의 교두보로 삼아 중국과의 경제 통상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섬유질이면서도 에너지 함량이 적은 조사료의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급률이 85%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 건설노조 대경 건설지부가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역의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요구인데 전문 건설업체와의 인식 차이는 여전히 커 자칫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었지만 대부분의 장비들이 이틀째 멈춰섰습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역 50여 곳의 건설 현장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파업 이유는 건설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대부분 일용직이다 보니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 회사 사정 탓에 일을 못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재가 없다. 철근 부분이 덜 들어가가지고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세법과 묶고 아침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노동법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다음 70%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난 2013년 전문 건설업체들과 맺은 단체 협약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건설 노동자도 연차 유급 휴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울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각종 권리를 다 적용하면 회사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원래는 연차수당만 적용하자는 겁니다. 전문 건설업체들은 건설 경기가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타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월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는데 이제 대구 지역만 어떻게 보면은 유독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는 내일 다시 교섭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가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중국 시안에서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과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 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경상북도의 자매 결연 요청을 받아들였던 중국 산시성이 이번에는 경상북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1회 한중 패션 문화주간에 경상북도를 공식 초청한 건데 경상북도는 패션, 관광, 음식의 3대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북과는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중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韩国很多电视剧中的，然后很多环境都很棒。然后上一次的中韩文化传统文化交流，它那个传统文化真的是，感觉文化很博大，然后有些地方值得我们中国人去学习。 경상북도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 힘입어 실크로드 경주 2015와 2016년 대구 경북 방문회 해에 중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대거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시안의 70여 개 현지 여행사를 상대로 경북 관광 설명회를 열고 중장기적으로는 요커 유입을 통한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북 관광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북 지역의 중국 관광객의 100만 명 유치를 2017년을 목표로 꼭 달성코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년 전부터 중국 시안에서 가동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한중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만큼 경제 통상 분야 확대를 위한 현지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금 서안에는 많은 공장과 많은 기업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교민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안에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주 높아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곳 중국 시안에
문화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정부와 공동 추진하는 등 이곳 시안을 한중 교류 협력의 전초 기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영남대학교가 경북 테크노파크로부터 땅 임대료 10억 4천만 원을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땅을 무상으로 내놓기로 하고 테크노파크를 유치한 만큼 영남대의 이중적인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대는 지난 1998년 영남대터 15만 2천여 제곱미터 278억 4천만 원 상당을 무상 출연한다는 조건으로 경북 테크노파크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용 땅은 출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으로 무상 출연이 불가능하게 됐고 결국 5년 동안만 무상 임대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받는다는 임대차 계약을 경북 테크노파크와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임대료를 받지 않아온 영남대가 최근 지난 10년치 임대료 10억 4천만 원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한 4억 가까이를 돈을 납부를 했더라고요. 납부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봐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임대료 청구하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토지를 무상으로 주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 마당에 임대료까지 챙겨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도 최소한의 임대료만 부담하기로 영남대와 합의를 한 만큼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지금 합의가 됐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TP가 부담해도 큰 부담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연구 노동조합과 대구 경북 정보공개센터는 이 문제를 부동산 특혜로 규정하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대국회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경북 테크노파크가 영남대학교로부터 출연받기로 한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해 준 것은 영남대에 임대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낳게 한다며 설립 당시 어떤 조건에서 토지 출연을 받기로 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남대 주장에 끌려다니는 행태는 기관장과 임직원 다수가 영남대 출신이라는 학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이번 문제를 적극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내진 설계 대상 학교 1,076개 가운데 30%인 300개만 내진 설계가 됐습니다. 경북은 1,824개 가운데 28%인 404개가 내진 설계돼 전국 평균 31%보다 낮았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국내에서 지진이 250차례 발생했는데도 해마다 계획된 예산의 5분의 1만 집행되고 있다며 지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북은 국내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지만 수입 조사료 의존료가 높고 가격마저 계속 오르고 있어 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양질의 조사료가 오늘 구미에서 첫 수확을 해 축산농가의 기대가 큽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조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벼가 서 있을 때 무인헬기로 파종한 조사료 씨앗이 8달 만에 사료 작물로 자란 겁니다. 볏짚보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영양분이 훨씬 많은 데다 겨울에 사용하지 않는 논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비도 줄일 수 있어 농가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탈리안 그라스를 먹은 소는 일찍 출하가 되죠. 또 육질도 좋아지고 집 먹이 쓸 때보다는 월등한 한 60% 육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건초 제조 사업도 활성화해 가격이 높은 수입 건초를 대체시키는 등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겨울에 노는 땅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모작 직불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헥타르당 40만 원 지급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약 한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5개의 거점 조사료 유통조합을 육성 발전시켜서 농협이
조사료의 생산,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계는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조사료 값은 오르기만 해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경지 면적이 좁고 기후 조건이 열악해 조사료 생산 불모지였던 경북에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가짜 백수호 파동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경북 북부의 백수호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백수호 시장을 교란하는 이엽 우피소 재배를 이번 기회에 근절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 지역 백수호 농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가짜 백수호 파동으로 백수호 수요가 요동치자 농가들이 이엽 우피소 퇴출에 직접 나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주도 말고 보통도 하지 말자. 소백산 자락에서 간간히 나던 토종 백수호는 10년 전 안동 영주로 재배지를 넓히면서 지금은 한 해 200톤이 생산되는 주산지입니다. 그러나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폭발적인 인기로 백수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식품업체들이 값싼 이엽 우피소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토종 백수호를 댄다 그러면은 그 한국에 필요한 물량을 절대로 못 댑니다. 농가에 생산해보면 우리가 해보면 그렇게 양이 안 옵니다. 백수호는 줄기가 가늘고 뿌리에 굵은 주름이 많은 반면 이엽 우피소는 잎과 줄기가 크고 뿌리 표면도 상대적으로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껍질을 깎아서 건조하면 둘의 구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엽을 섞으려고 백수호를 깎으라는 게라. 많이 깎으라. 안 그래 깎으면 약성이 떨어지는 거 왜 깎으라고 말이야. 이유를 모르는 거야. 경북에서도 21개 백수호 취급업체 가운데 3개 업체의 제품에서 이엽 우피소가 검출되면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백수호를 재배한 농가들은 가능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안동시와 영주시는 생산 이력 관리와 유전자 검사를 강화해 백수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지만 파문이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농가들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대구시 북구 노원동의 한 염색 공장에서 유증기가 순간적으로 폭발해 섬유원단 코팅을 하던 61살 송모 씨와 47살 신모 씨가 얼굴과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코팅기 연료주입구 근처에서 코팅액 유증기가 순간적으로 폭발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형 선박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해상구조 훈련이 오늘 포항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참가한 가운데 골든타임 확보 훈련이 중점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과 교사를 태운 해양실습선이 포항 앞바다를 항해하던 중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합니다. 자체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더 커지고 연기로 앞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대형 화재로 확산되고 있으며 퇴선 명령이 떨어지자 학생과 교사들은 갑판 위로 모여 침착하게 선박에서 탈출할 준비를 합니다. 잠시 후 헬기와 122 구조대, 해경함정 등 선박 15척이 사고 해역에 급파돼 학생과 교사들을 구조합니다. 배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구조까지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는 데 중점을 둔 훈련입니다. 실전과 같은 해상구조 훈련을 통해 예비 해양인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면 대피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학생들은 구명벌을 직접 타보기도 하고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등 실전 대응 역량을 키웠습니다. 구명벌 실제 투하해서 탑승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비 해양인들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재난대응 안전항구 훈련에서는 이 같은 긴급 상황을 가정한 730여 차례의 대응 훈련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남구의 한 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한 기업체에서 사택으로 이용하던 2층 집을 두 가족을 위해서 새롭게 단장한 희망 보금자리 6호점 입주식이 열렸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관리를 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깨끗하게 수리를 다 했고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3년 동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희망 보금자리 사업에도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집을 새 단장하는 데 힘을 보태주셨는데요. 오늘 입주한 필리핀에서 시집온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이 두 가족이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대구 달서구가 노인사회활동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창업형 공동작업장인 파랑새 시니어 행복한 일터가 용산동으로 통합 이전에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달서구 시니어클럽과 DGB 사회공헌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랑새 시니어 행복한 일터는 앞으로 장난감 세척이나 방역 등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구 중구청이 운영하는 제6기 에코맘 녹색 아카데미가 오늘 수료식을 했습니다. 제6기 에코맘 녹색 아카데미에는 30여 명의 주부들이 참여해 지난 4월부터 6주 동안 기후변화 대응 방법과 현장 체험 학습 등을 통해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오늘 고유제를 시작으로 개막해 닷새 동안 정도전 뮤지컬과 과거 급제 행렬 재현, 선비문화 골든벨, 청소년 선비 선발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축제 기간에 소백산 철축제와 백두대간 예술제 등 각종 문화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가수 고 김광석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대구를 포크 음악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대구 포크 페스티벌의 첫 조직위원회 회의가 오늘 대구 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오는 7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두류공원과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리는 포크 페스티벌 기간에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의 대표 문화축제로 성공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가운데 특강 시작 전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총리 후보에 대한 얘기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당선이 수월한 강남 지역은 나가지 않겠다고 말해 다른 지역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고 무상급식과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전국의 대학을 돌며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청년들이 해야 할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1회 섬유산업 신문화 창조기업협의회 교류회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섬유산업 신문화 창조기업협의회는 대경 섬유산업 신문화 창조협의회가 확대 발전된 모임으로 지역 섬유 관련 7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앞으로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 섬유업계의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다음 달 26일 개막되는 뮤지컬 축제를 앞두고 개막작인 영국 뮤지컬 포비든 플래닛과 폐막작인 체코 뮤지컬 팬텀 오브 런던을 모두 VIP석에서 볼 수 있는 패키지를 9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또 단일 공연 관람권 가격도 최고 6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호텔 숙박권과 VIP석 공연 관람권 2장을 15만 원에 예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